자, 이번 시간에 18페이지 세 번째 보시면은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23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수입의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수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외국 물품의 소비 또는 소비나 사용이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부연 설명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자주류에서 미국으로부터 양조 100병을 수입을 하는 경우에 자, 이렇게 들어오죠. 선박항공이 적재에서 운에 도착을 하면 하역을 하고 보세구역 장치하고요. 이에 대해서 수입 신고를 해야 하고요. 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수리를 하게 됩니다. 수리의 의미는 관세선을 통과해도 좋다, 세관을 통과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관세를 내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정의 관세를 납부를 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을 해서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뭐죠? 여기까지는 외국 물품이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거. 그때 자유유통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신고에서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관세법 1조부터 329조의 통제 규제를 많이 받아요. 즉 관세법의 구속을 엄청 받아요. 이 관세법의 구속에서 벗어난다라는 얘기는 신고해서 수리를 해주면 뚫고 나오면은 내국 물품화해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반입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로 수입신고 수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물품을 신고해서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외국 물품이죠. 뚫고 나오면은 뭐가 됩니까? 내국 물품이죠.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하는 법률상의 변동설,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하는 법률상의 변동설, 이것을 봐서 반입이라고 보는 거고, 또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이것도 수입으로 본다. 그것은 초경설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자주리에서 뿐만 아니라 보통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 수입업자의 경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외에 두 번째, 세 번째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그것도 수입으로 보고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도 수입으로 본다. 이렇게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거, 들여오려고 하면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요 경우 소정의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한다.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수입으로 본다. 수입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소정의 관세를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오묘한 뜻이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에서 양조 100병을 수입을 합니다. 똑같이 미국으로부터 항공기에 태워서 우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요. 이것을 이와 같이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팔아가지고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동남아에 취항하는 이 비행기 안에 이것을 적재를 해서 이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는 용도로 이것을 수입한 거예요. 이것을 기용품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을 한다. 이와 같이 수입의 형태는 일반 수입 물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똑같아요. 가자주리에서 수입을 하든 아세아나 항공에서 수입을 하든 수입의 형태는 같으나 이 물품은 즉 양조 100병은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용이 되지 않고 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 아니면 선박 안에서 이것은 소비 또는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여행을 갔다 오면서 양주 2병을 구입을 해서 갖고 옵니다. 자, 미국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공항까지 오는데 그때 승무원한테 잠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승무원한테 양주 한 2잔만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양주가 다 떨어졌대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먹어 치워가지고 양주가 없대요. 그럼 그거 말고 뭐 술이라고 하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달라고 했더니 없대요. 참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려고 하니까 술은 없고. 그래서 자기가 구입을 해서 갖고 오는 양주 한 병을 마개를 따가지고 먹고 잠을 푹 자고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한국에 도착을 하면서 세관 공무원이 진검사를 하는데 양주 몇 병을 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 내가 미국에서 산 것은 2병을 샀다. 그럼 한 병은 어땠느냐 했더니 요 항공기 안에서 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경우 만약에 600불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만약에 이 양주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세관에서는 2병에 대해서 과세를 할까요? 구입을 했던 2병에 대해서 할까요? 아니면 한 병에 대해서 과세를 할까요? 이 경우 여행자가 휴대폰을 운송수단, 즉 항공기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한 경우 관세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먹었던 양주는 지금 어디 있어요? 뱃속에 있잖아요. 이 경우는 구입했던 2병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병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이 한 병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그 논리는 여행자가 이 휴대폰을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한 경우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세 번째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입의 정의 3가지 하고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설명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수입으로 안 보고 수입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세 번째, 금방 설명드렸던 여행자가 휴대폰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 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네 번째, 관세법에서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요 사후의 예는 관세법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160조 2항 단서조항이라든가 217조 단서조항이라든가 102조 2항 단서조항이라든가 굉장히 그 예는 많다.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고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사후에 해당되는 그 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가자주리에서 양주 100병을 들여와가지고 보세구역에 이렇게 100병을 장치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물품을 수입을 해서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놓고 대부분의 경우는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반드시 100% 전부 관세를 통과를 하면서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느냐? 그렇지 않고 여탕의 사정으로 가자주류가 미국으로부터 양주 100병을 수입을 해서 보세구역에 장치를 했는데 여탕의 사유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보세구역에 이것을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관청 입장으로 봐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은 심심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관세를 통과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물품은 관세를 내야 되는 물품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관세를 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적정하게 적기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법상에서 여러 가지 그 조치 사항을 법상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서 각각의 보세 구역에는
그 구역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치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그 장치기간을 경과를 했을 때 소유권을 포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세관에서 이 물품을 매각을 해서 관세 충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이 예를 들어서 2개월이라고 하면 갖다 장치를 해놓고 2개월 이내에 수입 통과를 하든 다시 반송 통과를 하든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2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 경우에 이 물품을 국가에서 과세관청에서 매각을 해서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관세 충당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서 양조 100병이다. 그럼 장치기간을 경과를 했다라고 하면은 세관에서 최초 예정 가격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으로 그 공매 예가를 산정을 해놓고 이것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서 가장 최고가를 쓴 사람한테 이것을 매각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이 6천만 원, B라고 하는 사람이 4,900만 원, C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4,500만 원 이렇게 썼을 때 이 사람이 최고가를 썼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양조 100병을 뭐를 하느냐면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은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하면은 양주 100병에 해당되는 가격, 100병에 해당되는 관세, 여기에 제 비용까지 합친 이 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5천만 원보다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가장 최고가를 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양조 100병을 줍니다. 이 경우 A라는 사람이 양조 100병을 갖고 갈 때 100병에 해당되는 관세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양주 100병 가져갈 때 100병에 해당되는 관세 냈어요? 안 냈어요? 냈잖아요. 요 가격 안에 요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관세 냈죠. 이때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온다, 수입신고한다, 수리할 때 이러한 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람이 양조 100병을 가져갈 때 소정의 관세를 분명히 낸 것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죠? 관세를 납부를 할 때 수입신고 수리라는 수입통관 절차, 이것을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친 것을 수입통관, 이것을 정상통관 절차를 거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때 이 사람이 관세 납부를 할 때 정상통관 절차를 거쳤어요. 수입신고 수리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소정의 관세를 납부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지만은 긴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수입의 의제라고 합니다. 의제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긴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때 이것을 매각물품이라고 하는데 이 매각물품은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에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수입의 의제라고 해서 240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무지하게 중요해요. 6가지가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거기 보시면은요. 국고기성물품, 통고처분물품, 매각물품, 우편물, 추징물품, 몰수물품 이 6가지를 수입의 의제 물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6가지의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서 이미 관세를 징수했기 때문에 따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제가 암기 공식을 만들어 드려서 암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자, 암기 공식 여러분들 나눠드렸죠.
암기 공식 1번을 보시면 수입의 의제 대상 암기하는 그러한 공식이 있어요. 자, 잠깐 저를 보시면 제 암기 공식의 방법은 제일 첫 번째 용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용어의 첫 글자를 따서 암기할 수 없는 부분은 문장을 만들어서 암기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용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암기 공식을 만들었을 때는 항상 그것을 얘기를 해요. 국이라고 하면 항상 암기 공식 국자로 시작된 것을 한다면은 국고기속 물품을 얘기하지, 어떤 때는 국고기속, 어떤 때는 국민, 어떤 때는 국민교육헌장, 그렇게 하면은 헷갈려서 안 하니만 못해요. 항상 예우문은 그거예요. 통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 311조에 규정된 통고처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통나무, 통아저씨, 통고처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 파트만 가면 금방 구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한테 암기 공식 1번이라고 해서 수입의 의대 대상 암기하는 공식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국통이 매우 큰 사람은 보기에 추하고 몰상식하다. 국고기속 물품, 통고처분 물품, 매각 물품, 우편물, 추직 물품, 몰수 물품. 국고기속 물품은 21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통고처분은 31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매각 물품은 208조 내지 21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우편물은 265조부터 26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추직 몰수 물품은 282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내용은 단원별에서 전부 나올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수입의 의제 대상 물품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 여기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벌써부터 국고기속 물품이 뭐냐, 이건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하나 보세구역편이다, 벌칙조항이다 등등해서 나올 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이 6가지 물품이 수입의 의제 대상 물품이다, 그것만 머릿속에 놓는 것이 좋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재에 보면은 쭉 뭐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없는데, 이것은 각각의 단원에서 나올 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6가지 물품만 해 두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요, 국통이 매우 큰 사람은 보기에 추하고 몰상식하다. 이 암기 공식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아까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관세법 1차를 왜 배워요? 2차를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1차 때 다음 중 수입의 의제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이냐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거고, 나중에 2차에 가서 수출입의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상 물품 2개 이상을 설명을 하셔라고 할 때 아주 기묘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차 때 쓰면은 객관식 고를 때 좋고요. 그것을 2차에 가서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되는 부분 해서 2차를 위해서 결국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일거양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왜 수입의 의제 세상을 국통이 매우 큰 사람은 추하고 몰상식하냐,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을 만든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걸 설명드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은 국통이 매우 큰 사람은 보기에 추하고 몰상식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상당히 좋겠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자꾸 외우는 암기 공식을 가지고 자꾸 복습을 하시면은 1차, 2차 때 기록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두시고, 저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방법론은 분명히 제시를 해드려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것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4번째 보시면 수입의 의제라고 해서, 수입의 의제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즉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외국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암기 공식 1번이에요. 국통이 매우 큰 사람은 보기에 추하고 몰상식하다. 암기 공식 순서대로 나열을 분명히 해놨으니까 이해를 해두시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그 밑에 보시면 관세업상 수입으로 본다는 얘기는 관세를 징수를 한다.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는 경우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비 또는 사용을 거꾸로 수입으로 보는 경우는 관세를 징수를 한다 라는 얘기가 되고, 수입의 의제는 이미 관세를 징수를 했기 때문에 따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도표를 가지고 아까 예를 들었던 수입은 관세를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자주류에서 양조 100병을 수입을 하는 경우 외국 물품을 반입하는 거니까 관세를 징수한다. 그거 예를 드렸고, 소비 또는 사용, 즉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아까 어떠한 여행자가 여러분들이 미국 갔다 오시면서 가자주류에서 수입하는 양조 똑같은 거 2병을 휴대폰으로 갖고 오면서 항공기 안에서 한 병을 먹어치운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를 않죠.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는 경우, 그거는 나중에 2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수입의 의제는 뭐가 됩니까? 가자주류에서 물품을 수입을 해서 보세구역에 장치를 했는데 장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세관에서 매각을 해서 매각을 한 경우가 있죠. 요 매각 물품의 경우는 세관에서 매각을 했잖아요. 그때 해당되는 관세를 갖다 징수를 했다.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으로 봐서 따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예를 가지고 이해를 충분히 해 두셔야 될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거는 뭐죠? 수입이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려면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소정의 관세를 납부한다. 수입으로 온다. 소정의 관세를 징수를 한다 라는 얘기가 되죠. 자, 아시아나 항공에서 양조 100병을 들여옵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죠. 어디에? 항공기에. 항공기에 실어서 미국을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먹어치웠다. 이것은 뭐죠? 소비 또는 사용이 되겠죠.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다. 관세 징수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되죠. 다음에 보세구역에 장치를 했는데 장치 기간을 경과를 했다. 매각을 했다. 매각 물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에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서 이미 관세를 징수했기 때문에 따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다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가자주류에서 양조 100병을 들여와가지고 여기에 100병을 장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해서 갖다 쓰려고 하면은 신고해서 수리가 돼야 이것을 반출해서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갖다 놓고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견본품으로 이것을 뭐를 해야 되느냐면 빼내가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통관을 하기 전에 샘플로 이것을 채취를 해서 뭐 각 대리점에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견본품 반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도 샘플로 띄워가지고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했다. 이 경우는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본다는 얘기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경우는 거꾸로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는 이러한 경우다.
수입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견본 반출 허가를 받아서 이것을 견본품을 해서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한 경우는 거꾸로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 또는 사용을 거꾸로 수입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 경우도 관세를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굉장히 오묘한 뜻이 있다. 수입의 경우는 뭐를 한다? 수입으로 본다는 얘기는 관세를 징수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은 관세 징수하지 않는다. 소비 또는 사용을 거꾸로 수입으로 보는 경우는 관세를 징수를 한다. 수입의 의제는 이미 관세를 징수를 했기 때문에 따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당히 오묘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고, 실제 보시면은 수입의 정의에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해서 뒤에 보면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말이 수입의 의제도 있고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도 소비 또는 사용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데, 가만히 이 위치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확연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결국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한다. 정식적으로 통관 절차를 거치고 관세 납부하고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갖다 놓았는데 뭐가 됩니까? 훔쳤어요. 분실을 했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훔쳐갖고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죠. 외국 물품을 해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여기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요 상태가 아닌 여기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이것은 분명히 위치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여기에 수입의 정의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그것을 개념을 정리 안 하면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위치상으로 놓고 확연히 차이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헷갈리지 말고, 혹시 헷갈리면 요 그림 갖다 놓고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놓으면은 아주 쉽게 혼동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러한 위치상이라든가 이러한 개념을 정리를 안 하면은 갖다 객관식 문제로 갖다 놓으면 상당히 헷갈리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거기도 소비 또는 사용이 여기도 나오고, 제가 쭉 거의 한 19년 동안 강의를 하고 문제풀이 등등을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이 많이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헷갈릴 그러한 필요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하세요. 19페이지 두 번째 반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반송. 자, 한번 요 그림을 한번 놓을까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미국으로부터 꼴채 300세트를 수입하기로 계약 체결을 하고 1차분 300세트를 항공기 통해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해서 하역을 해서 보세구역에 장치를 했어요. 장치를 하고 내일쯤 통관 절차를 거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물품을 보내준 미국에 있는 시포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네가 주문한 꼴채 300세트를 보냈는데 미안하지만 잘못 보냈다. 꼴채를 보내야 되는데 잘못해서 저 중국으로 보내야 될 낚싯대를 거꾸로 택을 붙여갖고 잘못 갔다. 미안하다. 요거 나한테 다시 보내주면은 네가 주문했던 꼴채 300세트를 가장 빠른 항공기 편으로 보낼 테니까 통관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얘기가 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들어왔다. 보세구역에 장치했다.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굳이 통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꼴채인데 낚싯대로 잘못 들어온 물품을 굳이 통관 절차 거칠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면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반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반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그 사실을 모르고 수입 신고를 했어요. 수입 신고를 했는데 이 물품이 검사 대상으로 선별이 돼서 세관 공무원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신고한 꼴채를 검사를 해봤더니 낚싯대로 들어온 것을 알고 거꾸로 시포 측에 연락을 했더니 잘못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경우 수입 신고를 했다고 해서 굳이 통관을 할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물품의 자결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보세구역에 요게 장치되어 있는 물품 뭐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의 물품이죠. 외국 물품이죠. 외국 물품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들어왔다 수입신고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보낸다. 그러면 이거 외국 물품이에요? 내국 물품이에요? 신고를 했을 뿐이지 아직 수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송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반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신고하고 수리가 돼서 삐짓고 나와서 물건을 뜯어보니까 낚싯대로 잘못 들어왔다. 이거 보내려고 하면은 반송 통관 절차 거칠까요? 아니죠. 이미 신고해서 수리가 돼서 삐짓고 나왔으니까 내공 물품이죠. 내공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수출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송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 상태에서 다시 나가는 것을 반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보면은. 이해되시죠? 자, 그거예요. 자, 위에 보면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이 아니에요.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얘기는 수입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가 되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반송이라고 한다. 반송의 사례는 7가지가 있어요. 설명은 드리진 않겠지만 7가지를 전부 보시면 좌우당간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수리가 되기 전 7가지 사이로 다시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수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보면 일반적으로 수출은 국내에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물품을 외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나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그럼 이런 질문 지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할래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수출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나 알려드리면은 20개는 알아야 되죠. 근데 이제 쭉 가다 보면은 당의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수출의 대상은 뭐다? 어떤 물품이다? 수출의 대상은 내외. 내국 물품이죠. 아까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수입의 대상은 어떤 물품이다? 외국 물품이다. 외를 내로 바꾸는 것을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수출의 대상은 분명히 내국 물품이죠. 그럼 내국 물품이 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관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편의상 여기는 외국 물품이에요. 여기는 내국 물품이에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출이라고 얘기를 한다. 수입은 뭐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의 99%가 그에 해당이 된다고요. 2호, 3호의 경우는 뭐 1% 정도 있을까 말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 수출의 대상은 내국 물품이고 수입의 대상은 외국 물품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알려드렸죠. 1번은 뭐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체제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 우리나라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3호는 뭐죠? 세 번째는 뭐죠? 어디서 넘어왔죠? 이렇게 넘어왔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됐죠? 자, 수출의 대상인 내국 물품은 요거하고 대칭으로 알아두세요. 대칭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1번은 뭐냐? 수출의 대상인 내국 물품 1번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은 모두 내국 물품일까요?
지금 현 시점에 우리나라 지금 안에 있는 물품 모두 내국 물품일까요? 아니죠. 방금 얘기하기 전에 항공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도 우리나라 안에 지금 현 시점에 있죠. 우리나라 안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은 전부 뭐다? 내국 물품이다. 이해되시죠? 방금 지금 얘기하기 전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도착을 해서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상태의 물건이 있으니까 그건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의 경우는 공해에서 채집 포획된 수산물은 관세법상 외하고 내하고 구별을 하는 그 이유는 어떤 걸 갖고 구별을 하라고 그랬어요? 외국의 선박이냐 우리나라의 선박이냐에 따라서 외 내로 갈린다.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여기는 뭐로 바꿔놓으면 돼요?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포획된 수산물 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여기에서 넘어온 거니까 요 3번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돼요. 넘어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를 해서 수리가 된 물품 삐집고 나와서 여기에 오면 되는 거죠. 근데 법상이라든가 교재에 보면 앞에 입항전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거는 수입신고의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출항전, 입항전, 보세구역, 도착전,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신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입항전이다.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수입신고를 해서 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갖고 따지시면 돼요. 법적 근거는 244조의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에서 나올 부분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3개인데 관세법 2조 5호에 보면 내국 물품은 4번하고 5번이 2개가 더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열을 한다면 5개가 전부 틀리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3번 옆에다가 4번하고 5번을 나열을 하면은 어떤 의미예요? 요거하고 뭔가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설명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한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수리를 해주면 요 순간부터 이 물품은 위에서 뭐가 된다? 내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여태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해 전부 되시죠? 이게 입항전, 수입신고가 됐던 출항전이 됐던 보세구역, 도착전이 됐던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신고가 됐던 좌우 단간 수입신고를 해서 수리가 됐느냐 여부를 갖고 따지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수입신고를 해서 수리가 된 물품 삐집고 나왔다. 내국 물품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요 4번을 얘기를 할게요. 요 4번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수입신고를 했어요. 수입신고를 했는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바로 수리를 해주질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리를 해주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완결이 될 때까지 통관 보류 등을 하면 되는데 해당 물품에 대한 어떤 통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바로 수리를 해주지 못하는 그 경우에 물건은 이미 들어와서 보세구역에 장치를 했다. 그 행정적인 절차가 해소가 되려면 앞으로 1달 정도가 걸린다라고 예를 든다면 여기 하루에 장치하는 거하고 30일 장치하는 거 참고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경우에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이것을 30일 동안 잡아놓는다면은 물류 비용이 상승을 한다든가 신속한 통관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경우라고 얘기를 해서 요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신청을 해서 세관장이 승인을 해주면 이것을 반출해서 갖다 쓰고 행정적인 절차가 해소가 되면 형식상으로나마 수리를 해주는 제도가
관세법 252조의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제도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도 신고해서 수리가 된 내국 물품과 똑같이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뭐로 본다? 내국 물품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말을 만들게요. 여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재에 다 있어요. 그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은 그 교재에 있는 거 안 보고도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세관장한테 반출 승인 신청을 해서 세관장이 승인을 해주면 이것을 반출해서 갖다 쓰고 행정적인 절차가 해소가 되면 과세관청에서 형식상으로만 수리를 해줘요.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마다 반출된 물품은 아직 수리는 되지 않았지만 정식 신고에서 수리가 된 물품과 똑같이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물품을 바로 뭐로 본다? 내국 물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4번이 되겠고요. 5번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물건 들어왔어요. 보세구역에 장치를 했어요.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선적서류라고 하는 BL, 그 다음에 에어웨이 빌,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서류가 있어야 수입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선적서류라고 하는 거예요. 선적서류가 있어야 수입신고를 하는데 물건은 먼저 들어와서 보세구역에 장치를 했어요. 선적서류가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럼 선적서류가 준비돼야만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참고료 많이 나오죠. 신속하게 통관을 할 수가 없죠. 요 경우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장한테 간단하게 즉시 반출 신고를 해서 세관장이 수리를 해주면 이 물품 반출해서 갖다 쓰고 즉시 반출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적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하는 제도를 253조에 규정된 수입신고 전 물품 반출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갖다 말을 붙여드리면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아직 수입신고 자체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해서 수리가 된 물품하고 똑같이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뭐로 본다? 내국 물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했던 국통이 매우 큰 사람은 보기에 추하고 몰상식하다. 그게 뭐죠? 수입의 의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 6가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서 따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거친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쳤다라는 얘기는 결국 관세선을 통과를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수입의 의제 대상은 모두 무슨 물품이다? 내국 물품이다. 이해되십니까? 아까 매각 물품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간단해. 수입의 의제는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친 물품은 뭐가 된 거예요? 외에서 내가 된 거 아니에요.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거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이미 수입신고에서 수리가 된 물품하고 똑같이 본다는 얘기니까 결론은 무슨 물품이다? 내국 물품이다. 이해 꼭 하셔야 돼요.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출의 대상인 내국 물품은 여기에 있는 5가지 플러스 수입의 의제 대상 6가지 요거 이외에 수리 여부를 갖고 따지시면 외국 물품, 내국 물품 같은 건 100%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전부 구별을 할 수 있다. 끝.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요것이 전부 앞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계속해서 쓸 내용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뒤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하나 알려드리면 2개 이상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고 전부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부분을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꼭 복습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19페이지 세 번째 수출, 내국물품. 수출의 대상은 내국물품으로, 내국물품은 다음 원안에 해당하는 물품을 한다. 1번, 2번, 3번, 4번. 뒷페이지에 보면 5번. 여섯 번째, 수입의 의제 물품. 국통이 매우 큰 사람은 보기에 추하고 몰상식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수출 반송에 의제되어 있어요. 수출 신고수리, 반송 신고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뭐가? 치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수출신고수리, 반송신고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적법하게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240조 2항에 규정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전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네 번째, 외국무역선 무역기, 내항선 내항기. 외국무역선 무역기는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를 외국무역선 무역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선, 외교, 국방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는 외국무역선 무역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외국무역선 무역기가 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역을 위해서. 무역이라는 얘기는 첫 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무역은 뭐죠? 물품의 국가 간 이동. 수입 물품, 수출 물품을 운반을 해주는 선박항공기. 그것을 외국무역선 무역기예요. 내항선 내항기는 우리나라, 즉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항공기를 내항선 내항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승객 200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승객 내리고 승객 예를 들어서 150명을 싣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오는 경우는 국내에서만 운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외국무역기가 아니라 내항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보면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무역선 무역기가 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하고 외국 간 운항을 하려고 하면은 그 안에 승무원이 탑승을 하고 항공기의 경우는 승객이 탑승을 하게 되죠. 그 안에서 승무원 또는 여객이 선박항공기 안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선용품, 선박에서 쓰이는 물품. 기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기 안에서 쓰이는 물품. 차량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 안에서 쓰이는 그러한 물품을 차량용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를 놓고 볼 때에 수입을 한다,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외국으로부터 물건 들어오는 경우 물건을 내보내는 그 수단은 지금 현재 선박하고 항공기예요. 근데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이 국적 육경을 통해서 차량에 수출인 물품을 싣고 교역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남북 분단이 돼서 국적 육경을 통해서 교역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관세법상의 요 선박 항공기 요것을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부 합쳐서 관세법상 이것을 운송수단이라고 하고 차량 규정이 148조부터 153조의 차량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남북 통일 이후에 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박 안에서 쓰이는 선용품, 항공기가 운항을 하려면 이 안에서 쓰이는 물품이 있죠. 기용품, 요 차량용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의 정의를 우선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외국을 가실 때 항공기를
타고 갈 때에 미국 가는 경우에는 밥을 2끼를 줍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기내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뭐 양주를 한 잔 달라, 아니면 맥주를 한 잔 달라, 뭐 등등 요구를 하는 경우에 승무원들이 주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을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기용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교재 21페이지에 보면 선용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선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 식품, 밧줄, 수리용 예비 부품 및 부속품, 집기, 연료, 소모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기용품,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 차량용품,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의젓지 않게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아주 기분이 굉장히 나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기용품, 차량용품의 정의 암기하는 공식이 암기 공식 2번에 있어요. 음반 수집은 연소자가 좋아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 항공기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할 때 음식료, 읽을 때는 반으로 읽지만은 번역을 할 때는 밭이에요. 밧줄을 얘기하고 연료, 소모품, 집기 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실 때 그 항공기 안에서 물건을 팔죠. 담배를 판다든가 아니면 술을 판매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면세 판매할 술, 담배는 선기용품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음반 수집은 연소자가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승무원 아니면 그 비행기 안이라든가 선박 안에 탑승을 한 이 여객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돈을 벌 목적으로 판매하는 그 술, 담배는 아니다. 그 내용은 정리학습에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에 있는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의 정의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 5번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기용품의 하역 등 제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나머지 용어의 정의하고 관세법 적용 원칙, 기간 및 기한의 계산 등등을 해서 다음 시간에 전반부에 요 1장 전부 끝나고요.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2장부터 해서 계속 살펴볼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 끝나시고 1개월 후에 시험을 보셔야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습은 필요 없지만 복습은 분명히 하셔야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할 테니까 꼭 복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